어, 위쪽에 있는 문장, 매니저냐, 매니저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었는데, 이거를요, 인 연산자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해요. 다중행 서브 쿼리와 이그지스츠, 그리고 not 이그지스츠. 어, 이것도 exist, not exist 키워드예요. exist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존재한다 라는 뜻이고, 그러면 not exist 그러면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음. 위쪽에 있는 exist는 in과 다중행 서브쿼리를 사용하는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연산자가 이런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exist고요. exist고 그 다음에 이런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not exist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근데 사용하시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ect 모든 컬럼 from EMP. 근데 여기에는 별명을 줄게요. 별명을 줄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실행을 해보면 그냥 EMP 테이블에서, 그죠? EMP 테이블에서 전부 다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문장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문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니저인 직원들 찾기. 매니저인 직원들. 이거를 이그지스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그지스를 이용해서. 자, 그럼 이때 왜요? 존재할 때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존재할 때. 이그지스. 이그지스. 이 안에 서브쿼리를 써주시는 이게 where exist 안에다가 서브쿼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우리 매니저 찾을 때 어떻게 찾았냐면 매니저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도 EMP 테이블. 여기 있는 EMP 테이블과 여기 있는 EMP 테이블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같은 테이블이지만 조건식을 줄게요. 조건식을 줄게요. 매니저가 매니저가 4번하고 같으면 돼요. E2의 매니저가 E1의 4번과 같으면 돼요. 자, 이런 사람들. 자, 근데 얘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서브콜이에요. 드래그해서 실행할 수가 없는 서브콜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 안쪽에 있는 문장만 보면 E1이라고 하는 식별자를 알 수가 없어요. from에서 E1이라고 하는 거를 보기 전까지는 이 E1이라고 하는 식별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where exist에서는 신기하게도 여기 from에 있는 얘를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그 select 문장의 실행 순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select 문장의 전체 순서는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이게 그 SQL 문장의 전체 순서라고 그러죠. 자, 제일 먼저는 뭐라 그랬어요? 일단 테이블을 먼저 선택하고, 그죠? 테이블에서 조건에 맞는 행들 중에서, 조건에 맞는 행들 중에서 그룹을 묶었으면, 그룹을 묶었으면, 그룹들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들을 찾아서 각각의 그룹들 안에서 어떤 컬럼이나 함수의 결과를 계산한다. 그리고 결과가 만들어지면 제일 마지막에
그 결과를 출력한다. 아, 죄송해요. 여기가 5번이죠. 여기가 5번, 여기가 6번. 이런 순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프롬에서 우리가 별명을 준 거는 웨어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셀렉트에서 만든 별명은 순서상 오더 바이에서밖에는 못 써요. 프롬에서 만들어진 별명들은 웨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룹 바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해빙에서도 셀렉트에서도 그리고 오더 바이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어.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from에서 별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where 안에서, where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where 안에서는 이 원이라고 하는 별명을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죠. 그럼 EMP 테이블에 그 MGR이라고 하는 매니저 4번이라고 하는 값이 있을 텐데, 그 매니저 4번이라고 하는 값이 또 다른 EMP 테이블에 4번으로 등장하면, 그거는 매니저잖아요. 맞아요? 우리 셀프 조인 하듯이, 셀프 조인 하듯이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원래 셀프 조인은 컬럼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테이블 이름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테이블 이름을 두 개 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테이블에 매니저가 첫 번째 테이블에 4번에 등장하면 그런 직원들은 누구다? 매니저가 되겠다예요. 자, 실행해 보시면 아까 6명 똑같아요. 똑같아요. 얘는 함수는 아니에요. exist라고 하는 건 함수는 아니고요. where exist라고 하는 형식의 문법으로 사용하는 키워드예요. 존재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존재할 때. 이 결과가 존재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니저가 EMP NO랑 같은 그런 행들이 그러면 그 직원들을 뽑아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4번이 그죠? 4번이 어디에 등장하는 EMP NO가 어디에 등장하는 매니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게 매니저인 직원들이에요. 그럼 여기에 반대가 매니저가 아닌 직원들이 되겠죠. 매니저가 아닌 직원들 누가 있나요? 라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select from EMP 여기를 E1이라고 주는 거예요. 왜요? 없을 때 not exist 없을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조건식은 똑같이 쓰시면 돼요. select 모든 컬럼 from EMP 여기를 E2라고 별명을 주는 거죠. 조건식은요. 매니저가 매니저 번호가 4번에 없으면 돼요. 첫 번째 테이블에 4번이 매니저 4번 컬럼에 등장하지 않으면 이란 뜻이에요. 자, 결과 볼까요? 몇 명이죠? 9명. 그죠? 네. 위쪽에 서브 쿼리를 쓰는 것보다 이 아래쪽에 이그지스트와 not 이그지스트를 이용해서 서브 쿼리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이그지스트는 뭐 별반 차이가 나진 않지만 이 EMP 테이블의 EMP NO가 4번에 4번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그거랑 별반 차이가 없지만 밑에 있는 거는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 이 문장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서브 쿼리가 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가지고 명시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웨어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not exist를 사용하는.
이그지스트와 낫 이그지스트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볼까요? 부서, 부서 테이블에서, 부서 정보들을 출력하세요. 테이블에 부서 정보를 출력을 하시는데, 부서 정보라고 하면 부서 번호랑 이름이랑 위치를 얘기를 하겠죠. 정보를 출력을 하는데, 정보를 출력을 하는데요. 어, 직원 테이블에 존재하는 부서 정보를 출력을 하시는데, 네, 어, 단, 단, 직원 테이블에 존재하는, 직원 테이블에 존재하는 부서들만. 그러니까 이거는 where exist를 쓰란 얘기예요. where exist를 쓰란 얘기고요. 그럼 반대로 not exist를 쓰면 되겠죠. 직원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부서들만. 직원 테이블에 존재하는 부서는 10번, 20번, 30번일 거고요. 직원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부서는 40번일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에서는 10번, 20번, 30번 부서의 모든 정보를 출력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40번 부서의 정보가 출력이 되면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where not exist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자. 이것도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까요? 네, 타이핑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거의 음, 하신 것 같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부서의 모든 정보를 출력하실 때는 모든 컬럼을 출력하겠다는 얘기죠. 무슨 테이블에서? DEPT 테이블에서. 일단 발명을 줄게요. D라고. 세미콜론. 자, 이렇게만 하시면 음, 부서 테이블에서 모든 정보를 다 출력을 하는 겁니다. 부서 번호, 부서 이름, 로케이션 이걸 다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기서는 그냥 별표라고만 하셔도 되고요. 뒷점 별표라고 하셔도 이것도 돼요. 똑같은 결과예요. 테이블에 별명을 줬으니까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이란 뜻이고요. 뒷점이라고 하는 걸 생략하셔도 이것도 가능한 거는 뭐냐면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 테이블에서의 모든 컬럼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10번, 20번, 30번, 40번이 아니라 전부 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어, 직원 테이블에 있는 번호만이죠. 무슨 얘기냐면 20번 부서도 있어요. 30번 부서도 있어요. 10번 부서도 있어요. 근데 여기 다 찾아봐도 40번 부서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DPTNO에 있는 경우에만이에요. 자, 그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왜요? 있는 경우에는 exist. 있는 경우에. 그죠? 자, 그럼 뭘 찾으면 되냐면 select 뭐 전부 찾으면 돼요. 전부 찾으면 돼요. 어디에서? 이번에는 EMP 테이블이에요. 무엇을 찾는 거냐면 EMP 테이블의 DPTNO와 그 다음에 DPT 테이블의 DPTNO가 서로 같은 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그지스트 여기 S가 빠졌어요. S가 빠졌죠. 볼까요? 네, 20번 나오죠? 30번 나오죠? 10번 나오죠? 근데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이네요. 이걸 뭘로만 조절하면 될까요? order by dptn. 네, 이해되십니까?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실까요? where exist는요? 여기에 존재하는 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존재하는. 자, 여기에 존재하는 녀석들은 누가 있어요? EMP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의 부서 번호와 그 다음에 DPT 테이블의 부서 번호가 서로 같은 행들을 찾으면 행들을 찾으면 20번, 30번, 10번 얘네들이 쭉 하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존재하면이에요. 거기에 존재하는 녀석들을 DPT 테이블에서 찾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순서가 20번, 30번, 10번이라고 하는 순서로 나왔던 이유는 여기 있는 문장이 20번을 먼저 찾았고, 그 다음에 30번을 찾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는 거는 10번을 찾았기 때문에 오더바이가 없었을 때에는 20번, 30번, 10번 순서로 나왔던 거고요. 그냥 거기다가 이제 오더바이만 주게 되면 10번, 20번, 30번 순서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직원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부서들이다라고 하시면은요.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모든 컬럼 DPT 테이블에서 그죠? 조건은 없는 존재하지 않는 not exist 이 안에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 자,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이니까 존재하는 녀석들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select from EMP where EMP의 DPTNO와 DEPT의 DPTNO가 서로 같다. 그래서 not exist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딱 40번 부서. 그래서 부서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 존재하는 녀석들은 10번, 20번, 30번 부서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 녀석은 40번. 1번과 2번을 합쳐주면 DPT 테이블 10번, 20번, 30번, 40번 전부 다 돼야 되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서브 쿼리가 exist, where exist 그리고 where not exist와 함께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주의하실 거는 where exist나 where not exist는
어, 조인이 아닌 듯 조인인 그런 문장이에요. 그죠? 어, 첫 번째 테이블과 두 번째 테이블을 조인하는 거, 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두 개의 테이블을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인인 듯, 조인이 아닌 듯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드래그해서 단독으로 실행을 시키려고 하면 실행이 안 돼요. 보통 대부분의 서브 쿼리들은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보통 거의 대부분 드래그해서 정상적인 결과를 찾아서 볼 수가 있지만 where exist나 where not exist에서 이렇게 다른 테이블들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얘를 단독으로 실행하면 결과가 안 나, 에러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다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하실 수밖에는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다중 쿼리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exist, not exist까지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다중행 서브 쿼리에서 다중행 서브 쿼리에서 any라고 하는 키워드와 all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 영어 단어의 any의 의미하고요. all의 의미만 아시면 이 문장은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 any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든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다면 여러 개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뭐 이런 의미가 any예요. all은요. 전부 다라는 뜻, 전부 다. 어. any는 뭐 여러 개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이면 하나면 뭐 그런 의미가 any. 어떤 거 하나라도 어떤 거 하나라도 뭐 이런 의미가 any고 all은 전부란 뜻이잖아요. 전부. 자, 그러면 제가 두 개의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문장을 실행하기 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여러분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select from EMP예요. 왜요? 샐러리가 크다. any 서브 쿼리. 근데 서브 쿼리의 내용은 select 샐러리 from EMP. 왜요? 왜요? 업무가 업무가 salesman. 자, 이게 서브 쿼리예요. 자, 이 문장하고요. 이 문장하고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하실 문장은요. 비교하실 문장은 여기가 all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라고는 여기 any가 서브 쿼리 앞에 any가 사용이 됐느냐, 서브 쿼리 앞에 all이 사용됐느냐예요. 자, 서브 쿼리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서브 쿼리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서브 쿼리 내용만 먼저 실행해 보면 이거는 뭐예요? 업무가 세일즈맨인 직원들의 무엇을 검색하자? 급여를 검색하자죠. 아마 EMP 테이블에서 세일즈맨은 4명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4명의 급여는 1600, 1250, 1250, 1500이에요. 자, 조건식은 샐러리가 그것들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크면이란 뜻입니다. 무슨 문장하고 같은 문장일까요? 샐러리가 얼마 이상인 녀석들이 나오는 걸까요? any를 썼을 때, 얼마 초과, 얼마 초과, 1250 맞아요. 밑에 있는 문장은요? 5를 썼을 때에는 1600이에요. 그거를 any와 all의 의미만 아시면 얘가 어떤 값보다 큰 거를 원하는 건지 그리고 얘는 어떤 값보다 큰 거를 원하는 건지를 아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ny는
하나라도 라는 뜻이란 말이야. 하나라도.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샐러리가 1600보다 커도 좋고 1250보다 커도 좋고 1500보다 커도 좋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뭐 중복되지 않는 값들로만 찾으면 세 개의 값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크면 이란 뜻이에요. 그 얘기는 여기 있는 값들 중에서 최소값보다 크면 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죠? 근데 아래쪽은 전부 다 커야 돼요. 여기 있는 값들보다 전부 다 커야 돼요. 그 얘기는 1600보다도 커야 되고요. 1250보다도 커야 되고요. 1500보다도 커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일즈맨의 급여 최대값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세일즈맨의 급여 최소값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 실행해 보시면 샐러리 부분 보세요. 1300이라는 값도 나와요. 그죠? 어, 1300도 나와요. 1300도 나오고 1500도 나오고 1600도 나와요. 그죠? 근데 아래쪽은 1600보다 커야 돼요. 그죠? 160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any와 all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음. any를 안 쓰면 any나 all을 쓰지 않으면은요, 이거 안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값이 여러 개가 있죠. 값이 여러 개가 있는데 샐러리가 여러 개보다 크다? 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크다라고 할 때 비교하려면 숫자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같다, 다르다도 마찬가지고 크다, 작다 이거를 비교할 때도 비교하려고 하는 값 자체는 하나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만. 그죠? 음. 그래서 다중행 서브 쿼리는 동등 비교, 같다 다르다만이 아니라 크다 작다도 원래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문제를 보시면 단일행 하위 지리에 두 개 이상의 행이 리턴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말인데도 우리말인데도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음. 자, 하위 질이 서브쿼리를 의미하는 서브쿼리. 서브쿼리. 근데 단일행 서브쿼리여야 된대요. 왜? 그러니까 이게 서브쿼리죠. 이게 서브쿼리죠. 이게 서브쿼리인데 단일행이어야만 된대요. 왜? 샐러리를 어떤 값하고 비교를 할 거니까 여기에는 값이 한 개만 있어야 되죠. 뭐 숫자가 있으면 숫자 1000이라든가 뭐 아니면 200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값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할 때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 단일행 서브쿼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브쿼리의 내용을 보면 행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위 질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서브쿼리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단일행 서브쿼리에 대한 개념을 아시면 이 에러 메시지의 내용이 여기가 단일행 서브쿼리가 기대가 되는 위치인데 실제로는 단일행 서브쿼리가 아니라 다중행 서브쿼리가 쓰였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이런 에러 메시지고요. 여기를 n이라고 쓰면 여기에 값이 몇 개가 있든 그 중에 하나라도 크면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중행 서브 쿼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n이 마찬가지고요. al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결과식의 내용만 정리를 해드리면 얘는 그 영업사원 급여 최소값보다 그죠? 최소값보다 큰, 음, 최소값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는
직원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오를 쓴 경우, 오를 쓴 경우에는 영업사원 급여 최대값. 그러니까 1600일 거예요. 여기는 1250이었을 거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다음 여기서는 1600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대값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는 직원들을 검색하는 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다중행 서브 쿼리의 내용이 행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 행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는 같다 다르다라는 비교가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in을 써야 돼요. 그래서 in을 써야 되고 크다 작다도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크다 작다에서는 in이나 all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보다 크면 하나라도 크면 여러 개들 전부 다 크면 이런 식으로 n이나 all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중행 서브 쿼리에서 등호로 비교하는 경우는 in 혹은 이그지스트, 난 이그지스트. 그 다음에 다중형 서브 쿼리에서 크다, 작다 이렇게 비교할 때는 n이나 o를 써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어렵죠? 셀렉트의 세계가 참 오묘합니다. 아, 셀렉트가 SQL 문장들 중에서 셀렉트가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종류도 제일 많고 굉장히 다양한 그 변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PCS나 이메일로 네. 하나만 출력하는 것만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요거처럼? 이런 것처럼? 네. 네네. 익시스트나 이런 거 있을 수 어디서요? 어디서 이그지스트를 쓸 수 있다? 여러 개의 결과가 출력되는 거에서 대비로 쓸때 네네네. 그때도 인이나 익시스트 그러니까 서브 쿼리 자체가 행이 여러 개가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서브에서 하나만 나와. 서브 쿼리가 하나만 나올 때, 어, 돼요. 이론적으로는 돼요. 돼요. 그러니까, 어,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from EMP, 예. 왜요? DPT NO가 in 10번.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근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죠. 이거 사실은 뭘 찾는 거예요? 부서 번호가 10번인 걸 찾는 거죠. 그죠? 부서 번호가 10번인 걸 찾는 건데 굳이 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의 값을 이렇게 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어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럼 이 위치에 서브 쿼리인데 서브 쿼리가 오면 되는데 서브 쿼리가 행이 하나밖에 없는 서브 쿼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까요? 예. in을 쓰셔도 혹은 이그지스트나 not 이그지스트를 쓰셔도 이 위치에 꼭 여러 개의 행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행이 하나만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등호를 비교를 해버리면 되니까. 등호를 비교를 해버리면 되니까. 네. 뭐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뭐 다중행 서브 쿼리든 그 다음에 단일행 서브 쿼리든 지금까지 우리가 서브 쿼리를 만들었던 위치들을 보시면 전부 다 웨어절 안에 서브 쿼리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웨어절 안에 서브 쿼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웨어에만 서브 쿼리를 쓰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셀렉트에서도 올 수 있고 프롬에서도 올 수 있고 해빙에서도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부분들은 뭐 간단하게 한두 문장씩만 만들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요 정도 여기가 제일 많고요. 웨어절에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여기서의 서브콜의 역할만 잘 이해를 하시면 다른 것들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다른 것들도 뭐 비슷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아,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웨어와 비슷한 게 조건식을 사용하는 게 해빙이잖아요. 웨어 조건식. 근데 조건식에서 비교하는 대상이 서브콜이었던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해빙도 조건식을 쓰죠. 그죠? 예. 단지 조건에 맞는 그룹을 찾는 거냐. 어, 그게 의미가 좀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해빙에서도 조건을 비교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해빙 절에서 사용되는 서브 쿼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업무별, 업무별 급여의 합계를 검색하시는 거예요. 합계를 출력하시는데, 단 영업사원들의 급여 합계보다 큰 경우만 출력하겠다. 이거예요. 자, 우선 얘가 없다고 치고요. 얘가 없다고 치고 업무와 그 업무의 급여 합계를 먼저 출력해 보세요. 그룹 바이가 필요하겠죠? 우선 뒤쪽에 뭐뭐만이라고 하는 조건식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업무와 그 업무에서의 급여 합계를 먼저 출력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저희가 서브쿼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그룹 바이 했잖아요. 그죠? 어젠가요? 아, 그룹 바이는 그 전에 했죠. 어제 조인을 했으니까. 네. 자, 그룹 바이를 볼게요. 자, 우리는 출력하고 싶은 게 업무 이름을 출력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업무에서의 합계를 계산하는 함수는 썸이라고 말씀드렸죠. 급여의 합계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급여의 합계를 계산하고 싶은 거고, 업무나 급여는 전부 다 EMP 테이블에 있어요. 그쵸? EMP 테이블에 있고, 자, 우리는 근데 업무별 급여 합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룹 바이가 필요하겠죠. 조합별로 그룹을 묶어주는 게 필요할 거예요. 세미컬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죠. 아, 프롬. 아, 죄송합니다. 웨어가 아니라 프롬인데. 네, 네. 제가 잘못 쓰는 경우는 지적 좀 해주세요. 네, 되셨습니까? 아, 아마 클럭이 3명, 4명? 클럭이 아마 4명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4명의 합계예요. 세일즈맨도 4명이었었는데 4명의 합계. 매니저가 3명이었나? 네, 그 3명의 합계.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2명이죠. 애널리스트 2명의 합계. 프레지던트는 1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널인 거는 여기서 널이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오셈 때문에 그래요. 오셈 때문에. 오셈은 잡이 널이죠. 잡이 널이어서. 그래서 잡이 없는데 그 사람은 4,500.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선택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영업사원들의 급여 합계. 영업사원들은 누구예요? 이거죠. 5,600. 그러니까 5,600보다 큰 사람들.
5,600보다 큰 사람들은 누구하고 누구, 직업군, 야, 업무, 누구하고 누구 있는 거예요? 5,600보다 큰 거는 여기 매니저하고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직군들 중에서, 업무들 중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그 급여를 다 합치면 세일즈맨 담당하는 사람들의 급여를 다 합친 것보다 크다. 이런 뜻이고. 애널리스트 2명밖에 없었죠. 2명밖에 없었는데 이 2명의 합계를 셀러리의 합계를 합치면 세일즈맨 4명 급여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거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자, 조건식이죠. 급여 합계가 어떤 비교하려고 하는 값보다 크다. 이게 우리가 조건식이죠. 자, 근데 이 조건식은 where로 들어가야 되는 조건식이에요? 아니면은 having에 들어가야 되는 조건식이에요? 전체 테이블에서 행들을 골라내는 거면 where고요. 그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룹을 선택을 하는 거라면 그건 having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6개의 그룹들 중에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2개의 그룹을 선택하겠다잖아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having에 들어가야 돼요. having.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조건식이 그룹 바이 뒤쪽에 having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건식은 급여 합계가 크다. 무엇보다 크다? 영업사원 급여 합계보다 크다. 이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업무별로 그룹을 지어서 EMP 테이블에서 업무별로 그룹을 지어서 그 다음에 그룹을 선택하는 조건은 급여 합계가, 그러니까 이 급여 합계도 업무별 급여 합계라는 얘기예요. 업무별 급여 합계가 어떤 값보다 큰 거를 찾겠다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숫자 하나가 있으면 돼요. 그 숫자 하나가 뭐냐면 영업사원들의 급여 합계예요. select, sum, salary, from, EMP. 여기서는 where를 쓰는 거예요. 자, 아빠, 그리고 sales,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자, 이 안쪽에 있는 서브 쿼리만 실행해 보시면 값 하나만 있어요. 단일행 서브 쿼리죠. 단일행 서브 쿼리니까 단순 비교가 가능합니다.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라고 한 단순 비교가 가능해요. 잡이 세일즈맨인 경우 셀러리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5,6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5,6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시면 매니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급여 합계를 8,275, 애널리스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급여 합계는 6,000이라고 하는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잡은 그대로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이 sum 부분만 as 혹은 as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total, salary, 전체 급여 뭐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하면 여기 별명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별명을 준 경우에는 별명을 어디에서 쓸 수 있냐면 오더 가이에서 쓸 수가 있어요. total, salary. 그럼 정렬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웨어절에서 서브 쿼리를 사용하시는 내용, 그리고 웨어절에서 단일행 서브 쿼리냐 다중행 서브 쿼리냐, in, exist, not exist 이런 내용들만 잘 아시면, 그리고 in과 any와 all 이런 내용을 잘 아시면 다른 것들은 해밍에서 사용되는 거는 any와 똑같은 구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그런 조건식이 where에 있을 수도 있고 having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where에서 서브 쿼리를 사용하시는 것만 잘 아시면 having에서 서브 쿼리를 사용하시는 거는
where에서 서브 쿼리를 사용하는 방법과 거의 동일하다,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n, not in, exist, where exist, where exist 대신에 having exist, having not exist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비교할 때 안쪽이 다중형 서브 쿼리가 나오면 다중형 서브 쿼리에서 비교하실 때는 n이나 o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그 where에서 사용하는 구문과 다 똑같기 때문에 뭐 요거 하나 정도 연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